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윤정이가 차분하게 물었다. 작게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합니다. 30년째죠. 아버지가 자부심 가득히 대답했다. 아, 공장 일이요? 저희 집안과는 좀 다른 환경이시네요. 테이블 위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만하시죠.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끝입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외곽 작은 주택가 골목길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윤이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29살의 윤희에게는 이미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상이었죠.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면서도 새벽과 저녁 시간만큼은 가족의 일손을 돕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가게 옆으로는 아버지 정만수가 30년 넘게 지켜온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문 너머로 보이는 공장 안에는 크고 작은 기계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기름때와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윤희에게는 아버지의 땀과 노력이 스며든 소중한 공간이었죠. 아침 7시가 되면 공장 기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된 기계음은 마치 가족의 심장 소리처럼 든든했습니다. 아버지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직접 공장 일을 챙겼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에는 수십 년간 쌓인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손가락마다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윤희에게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윤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응, 오늘 납품할 물건들이 좀 있어서 말이야. 너는 회사 가기 전에 너무 일찍 나오지 마라. 아버지는 늘 딸이 고생하는 것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 강선자가 이미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60살이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밑반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윤희야, 회사 일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도와주니 고마워. 어머니는 늘 미안해했지만 윤희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통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까지 각각의 독에서 나오는 발효된 냄새가 가게 전체를 감쌌습니다. 윤희는 어릴 적부터 이 냄새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향수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은 주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윤희가 주문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들이 전화로 주문한 잡채,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윤희 덕분이야. 마케팅 공부를 했더니 포장지도 예쁘게 만들고 전단지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희가 회사에서 배운 디자인 감각을 살려 반찬 가게 포장재와 홍보물을 새롭게 만든 이후로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티며 공부했던 대학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안정된 직장도 더욱 감사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자란 윤희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윤희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상사들도 윤희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높이 평가했고 동료들 역시 윤희의 따뜻한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늘 겸손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저녁 시간, 윤희는 다시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저녁 주문을 처리하기 벅찰 때가 많았거든요. 가게 앞에 서면 따뜻한 조명 아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윤희의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최근에는 2년간 만나온 박도현과의 관계가 진전되어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32살로 부드럽고 다정한 성격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윤희의 가정 환경을 이해해 주려 노력했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윤희야, 도현 씨 정말 좋은 분 같아. 어머니가 도현을 처음 만난 날 밤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도현은 반찬 가게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도와드리며 김치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아버지와도 공장 일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죠. 다만 도현이 부잣집 외동아들이라는 점이 늘 윤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옷차림이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이 윤희의 생활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도현은 자연스럽게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브랜드 옷을 선물하려 했지만 윤희는 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인 작은 식탁에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시금치나물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희야, 결혼은 좋은 거지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쪽 집안이랑 우린 많이 다르다. 혹시라도 내 엄마나 나한테 실례하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계층의 벽 앞에서는 위축되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희는 환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요. 도현 씨 어머님도 따뜻하시다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층 간의 차이라는 것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윤희도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밥그릇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윤희가 좋은 사람 만난 건 다행이야. 그런데 상견례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될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 새로 배우기도 힘들고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겠지. 아버지의 말 속에는 체념과 함께 작은 자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부끄러운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윤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에서 나오는 작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납품할 제품을 마저 완성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윤희의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이 누구 앞에서든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일주일 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미용실을 예약하셨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이 옷이 언제 산 거였지? 아버지가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희의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아버지, 새 옷 사드릴까요? 윤희가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옷이면 충분해. 괜히 새 옷 사서 어색하게 보이는 것보다 낫지.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모습에서 윤희는 묘한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상견례 때 입을 한복을 고르느라 고민했습니다. 이것도 좀 낡았고 저것도 색깔이 너무 진한 것 같고. 결국 윤희와 함께 시내에 나가서 단정한 회색 한복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윤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의 한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도현이 예약해준 곳으로 윤희가 가본 곳 중에서는 가장 격식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고 복도 곳곳에는 고급스러운 도자기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 동네 식당에만 익숙했던 아버지에게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낯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한복 치마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긴장하고 계셨습니다. 개별 룸으로 안내받은 일행은 넓은 한옥 스타일의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도현과 도현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도현의 아버지 박재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들어오는 모습에서 오랜 사회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어머니 윤정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한복을 입은 윤정희의 모습에서는 절제된 우아함이 풍겨났습니다. 첫 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만수입니다.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강선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박재훈입니다. 윤희 양 이야기 도현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박재훈이 정중하게 응답했습니다. 윤정희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지만 윤희는 윤정희의 눈빛에서 미묘한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형식적인 덕담이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그리고 도현과 윤희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박재훈이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도현이가 윤희 양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윤희 양 이야기만 하니까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 하나씩 상에 올려졌습니다. 윤희는 부모님이 젓가락을 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드시긴 했지만 어색하지 않게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메인 요리가 나올 즈음 윤정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 질문에 식탁 위의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윤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펴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작게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합니다. 30년째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정희의 입가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비웃음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윤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공장 일이요? 윤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명백한 격하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과는 좀 다른 환경이시네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조금 더 격에 맞는 집안과의 결혼을 원했거든요. 우리 도연이는 지금까지 깨끗한 환경에서만 자랐는데 테이블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윤희는 충격에 말을 잃었고 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람 일에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차가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요.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박재훈이 당황한 듯 부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진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머릿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일어나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끝입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냉정하고 결연했습니다. 도현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윤희야, 잠깐만. 하지만 윤희는 도현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가요. 윤희의 말에 부모님도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고 어머니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 윤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감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로 가족의 존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단순한 상견례의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침묵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운전대를 꽉 잡고 앞만 바라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윤희는 뒷좌석에서 주먹을 꽉 쥔 채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신 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윤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인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윤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연달아 피우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하루에 두세 개비밖에 피우지 않으시는 분이 벌써 네 번째 담배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담배 너무 많이 피우시면 안 돼요. 윤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정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요. 격에 맞는 집안. 그런 말들이 칼처럼 윤희의 마음을 베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 내가 사과할게. 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도현 씨, 우리 그만 만나요. 윤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뭐? 윤희야, 농담하는 거지. 어머니 말씀 때문에 화가 난 거 이해해. 내가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할게. 도연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도현은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지만 윤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윤희는 파혼 소식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윤희야,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하며 자책하셨지만 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잘했다. 아버지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희야, 우리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혼 소식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렇게 좋은 남자를 왜 차버렸어? 라며 아쉬워했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 좋은 신랑감을 놓치다니. 역시 집안이 안 맞으면 안 되나 봐. 하지만 윤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부모님의 가게 매출 장부를 꺼내보았습니다. 매일 기록된 수입과 지출을 보니 현실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반찬 가게의 하루 매출은 평균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재료비와 기타 경비를 빼면 실제 수익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공장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낡은 기계들과 줄어드는 주물량 때문에 수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으려면. 윤희의 눈에는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희는 회사 일을 마친 후 공장과 반찬 가게를 오가며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매출 증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반찬 가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반찬 온라인으로도 팔아보면 어떨까요? 윤희의 제안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반찬을 팔아? 그런 거 어려워서 못해.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먼저 어머니의 반찬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배운 제품 촬영 기법을 활용해서 음식이 맛있어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김치의 빨간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조명을 조절하고 나물 반찬들은 신선함이 느껴지도록 물방울까지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장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대신 깔끔한 종이 라벨을 붙이고 가게 이름과 연락처를 예쁘게 디자인했습니다. 정성 가득 선잔의 반찬이라는 브랜드명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도 개설했습니다. 매일 새로 만든 반찬 사진을 올리고 어머니가 반찬을 만드는 과정도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어머니, 김치 담그는 모습 좀 찍어도 될까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부끄러워하셨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장 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장을 돌아보며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주로 건축용 철물과 가정용 금속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중간 업체를 거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직접 판매해보면 어떨까요? 윤희의 제안에 아버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공장이 어떻게 직접 판매를 해? 그런 건 큰 회사들이나 하는 거야. 하지만 윤희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조사해본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제로 만든 철물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온 건 소셜미디어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김치를 주문한 것이었는데 평소보다 2배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문해 주셨습니다. 포장도 예쁘고 맛도 똑같네. 고객의 만족스러운 반응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점차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주문뿐만 아니라 매장을 찾는 손님들도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포장과 깔끔한 매장 인테리어 때문이었습니다. 윤희는 주말마다 매장을 정리하고 진열을 새롭게 바꿔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공장에서 돌아오시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오늘 옆 공장 사장이 그러는데 우리 매출이 많이 늘었다던데?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윤희가 대답하자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고맙다, 윤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윤희의 눈에는 더 큰 목표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노력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건 변화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수제 반찬 광고와 공장 제품의 온라인 유통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확인하는 주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며 윤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주문이 20건이나 들어왔어요. 윤희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정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달 매출이 기존의 3배로 뛰었습니다. 반찬 가게의 하루 평균 매출이 1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증가했고 공장도 온라인 직판을 통해 중간 업체 마진을 제외한 순수익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성 가득 선잔의 반찬 정말 맛있어요. 우리 할머니 손맛 같아서 자꾸 주문하게 돼요. 온라인 리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며 어머니는 하루 종일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윤희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어머니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공장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판매하기 시작한 수제 철물 제품들이 의외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손수 만든 전통 방식의 문고리와 가구 철물들이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카페 사장님이 테이블 다리를 맞춤 제작해달라고 하시네요. 윤희가 주문서를 보여드리자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카페에서? 30년 넘게 똑같은 제품만 만들어 오던 아버지에게는 신선한 도전이었습니다. 윤희야, 이게 다 내 덕분이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준 적은 처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격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소식이 퍼지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부 기존 거래처에서 시기와 질투 섞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수 씨, 요즘 온라인 장사가 잘 된다고 우리 주문은 소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 사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며 해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주문하겠습니다. 성공하니까 기존 고객은 안중에도 없으시네요. 그렇게 몇몇 오래된 거래처를 잃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부정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파혼당한 게 오히려 잘 된 거 아냐? 돈 버는 팔자가 된 거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남자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봐. 가게 앞을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윤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경쟁업체들의 방해였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쇼핑몰에 악의적인 리뷰들이 연달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송이 늦고 맛없음, 위생 상태 의심스러움, 사진과 실제 제품이 다름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윤희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며 해명했지만 악성 리뷰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시기하는 누군가의 소행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앞에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정리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윤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괜찮아. 이런 일쯤이야. 어머니는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한 달 후에 벌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거짓 신고가 관련 기관에 접수된 것입니다. 조사관들이 나와서 공장을 점검했고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며칠간 생산이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공장이 의심받는다는 게 견디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윤희는 씁쓸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해 공작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시기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윤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악성 리뷰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고 제품 품질 관리도 더욱 철저히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와 공장을 오가며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윤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윤희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고객들의 진심 어린 응원 메시지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악성 리뷰에 속지 마세요. 저는 계속 주문할 거예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맛에 감동받았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윤희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버텨낸 결과 오히려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응과 변함없는 품질로 신뢰를 쌓아간 것입니다. 매출은 이전보다 더욱 증가했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이겨냈구나.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앉아 하루를 정리하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 정말 우리 힘으로 일어선 것 같아. 아버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성장하던 윤희네 사업에 예상치 못한 최대 위기가 찾아온 것은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윤희는 평소처럼 회사 일을 마치고 부모님을 도우러 가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외침소리에 윤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뛰어가 보니 아버지의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방차 여러 대가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윤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는 공장 앞에서 멍하니 서서 타오르는 공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윤희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쌓아온 게 다.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화재는 새벽에 시작되어 오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였지만 워낙 노후한 건물이었던 탓에 불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이미 공장 내부의 기계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물에 젖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요 생산 기계 5대가 완전히 못쓰게 됐네요. 보험 조사관이 피해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창고에 있던 완제품과 원자재도 대부분 손실됐고요. 일단 화재보험 처리를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윤희는 공장 안을 둘러보며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하나씩 들여놓으신 기계들이 새카맣게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30년간의 기념품들과 사진들도 모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면 부도야. 그날 밤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기계 살 돈도 없고 설사 산다고 해도 언제 다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반찬가게 수익으로는 공장 재건이 불가능해.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고 평소 강했던 어머니조차 이번만큼은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윤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궤도에 오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건 내일부터 당장 납품해야 할 주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주문 취소 연락들이 빗발쳤습니다. 공장 화재 소식 들었어요. 안타깝지만 주문 취소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생산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으니 다른 업체로 주문 넘기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전화를 받으며 윤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현이었습니다. 윤희는 몇 달 만에 보는 도현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윤희야, 화재 소식 들었어. 정말 안타까워.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도울게. 내 개인 자산으로라도 공장 재건을 도와줄 수 있어. 도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상처받은 거. 평생 사과할게. 그때 내가 더 단호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도현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 일 계기로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윤희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도현의 제안이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마워, 도현 씨. 윤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이 스스로 일어설 일이야. 그때 상처받았던 건 당신이나 어머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편견과 차별의 문제였거든. 윤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당신의 도움을 받는다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그 편견 속에 갇히게 될 거야. 역시 혼자서는 안 되니까 남자 도움을 받는구나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도현은 윤희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희야, 그런 게 중요해? 지금은 위기잖아. 자존심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윤희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야. 존재의 문제야. 윤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남을 거야.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도현은 한참 동안 윤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정말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어. 그렇게 말하고 도현은 돌아갔습니다. 도현이 떠난 후 윤희는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보험금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그나마도 전체 피해액의 절반 정도밖에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은행을 찾아가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보가 부족하시네요. 그리고 공장이 전소된 상황에서는 사업성 평가도 어렵고 대출 담당자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결국 소액 대출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윤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찬 가게 수익과 자신의 적금 그리고 소액 대출을 모두 합쳐서 최소한의 기계라도 들여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윤희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어. 하지만 윤희는 오히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제 인생이에요. 우리 가족이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인생이에요. 윤희의 말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희는 화재보험금과 소액 대출, 그리고 반찬 가게 수익을 총동원해서 공장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사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공장을 단순히 복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윤희의 제안에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새롭게? 어떻게 말이야? 윤희는 며칠 동안 준비한 계획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공장 옆에 수제 반찬과 공장 직영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직접 와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고 바로 구매할 수도 있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중간 유통업체 없이 바로 팔 수 있겠네. 맞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철물 제품과 어머니 반찬을 한 곳에서 같이 팔면 시너지 효과도 날 거예요. 계획은 단순했지만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공장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생산 공간과 판매 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 매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들이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하고 바로 옆에서 완성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돈이 많이 들 텐데.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윤희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기존보다는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수익성이 좋을 거예요. 무엇보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공사는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반찬 가게 수익으로만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윤희는 회사 월급의 대부분을 공사비에 투입했고 부모님도 생활비를 최대한 아꼈습니다. 윤희야,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어.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윤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른 곳에 없는 게 있거든요. 뭐가? 진정성이요. 윤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아버지의 기술과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드디어 새로운 매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깔끔한 유리창 너머로 공장 작업 공간이 보였고 한쪽에는 어머니가 반찬을 만드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한편에는 완성된 철물 제품들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윤희가 공들인 것은 마케팅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땀의 가치 정직한 식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0년간 묵묵히 일해온 아버지와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그동안의 이야기가 적힌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정만수 씨의 철물 공장과 강선자 씨의 반찬 가게.
30년간 한결같은 정성으로 이웃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개장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보고 온 젊은 고객들도 많았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반찬도 바로 여기서 만드시는구나. 고객들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철물을 가공하는 모습과 어머니가 반찬을 만드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숙련된 손놀림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0년 경력이 다르네요. 이런 수제 제품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니. 고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첫 주 매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입소문의 확산 속도였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진짜 장인의 손맛을 볼 수 있는 곳, 가족의 정성이 느껴지는 특별한 매장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 달 후에는 멀리서 찾아오는 고객들도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요. 영상 보고 너무 궁금해서 직접 와봤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가족끼리 왔습니다. 윤희는 이런 반응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 가족의 사랑, 그리고 장인 정신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매장 운영이 안정되자 윤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아버지의 작업 과정과 어머니의 요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 가득 선자네입니다. 윤희가 카메라를 향해 인사하면 실시간으로 수백 명의 시청자들이 접속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전통 방식으로 문고리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라이브 방송 중에 주문도 받았습니다. 저 문고리 주문하고 싶어요. 김치 포장해서 보내주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월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모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으로 표정이 밝아졌고, 어머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반찬을 만든다는 기쁨으로 하루 종일 웃으셨습니다. 윤희야, 정말 고맙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해온 일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야. 어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내 음식을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윤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형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가 온 것입니다. 저희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요즘 수제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윤희는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백화점 입점은 분명 큰 기회였지만 지금의 가족적이고 정성스러운 분위기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정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까요? 윤희가 부모님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백화점이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도 될까?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의외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왜 안 돼? 우리 정성으로 만든 거 아냐? 당당하게 해보자. 아버지의 말에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아버지의 자신감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윤희네 가족의 작은 매장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직영 매장을 열었고 온라인 쇼핑몰도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정성 가득 선자네는 이제 단순한 반찬 가게와 철물점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윤희는 이제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직원 50명 규모로 확장되었고 매출은 연간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희는 매일 아침 부모님과 함께 첫 번째 매장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이제 이런 데까지 안 나와도 돼.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여기를 잊으면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도 잊게 돼요. 아버지는 이제 명실상부한 장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수제 철물 제품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아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의 고급 인테리어 업체들이 아버지의 작품을 찾았습니다. 정만수 장인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가격을 더 쳐주더라고. 수출 담당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해외 주문만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런 소식에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확고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찬 레시피는 이제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강선자의 정성 반찬 레시피라는 제목의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어머니는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 촬영이 있어요. 윤희가 스케줄을 확인해 드리자 어머니는 여전히 부끄러워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가도 되나? 당연하죠. 어머니가 최고의 요리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희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표시되었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도현이었습니다. 윤희야. 오랜만이다. 도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왜? 윤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우리 집안이 좀 어려워졌어. 도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지금 거의 파산 상태야. 윤희는 놀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대형 공사에서 부실 시공으로 소송에 휘말렸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화려했던 박씨 집안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일주일 후 윤희는 회사 사무실에서 놀라운 방문자를 맞았습니다. 바로 윤정희였습니다. 3년 전 상견례에서 윤희 가족을 모독했던 그 사람이 이제 윤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정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평범한 브랜드였습니다. 윤희야. 아니, 윤희 사장님. 윤정희가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목소리에는 예전의 당당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희는 차를 한 잔 내오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윤희의 태도는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완전히 중립적이었습니다.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현이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요. 격에 맞는 집안. 귀한 아들이 거기서 땀 흘리며 일하겠네요. 그 모든 말들이 칼처럼 선명했습니다. 도현 씨가 직접 오시면 면접을 봐드릴 수 있습니다. 윤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요.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윤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윤희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윤희는 아직 할 말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윤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한 아드님이 땀 흘리는 일은 안 하신다면서요? 윤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윤정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일에 귀천이 따로 없다는 걸 알아요. 제발 도현이를 받아주세요. 윤희는 윤정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심이나 우월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윤정혜 씨,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도현 씨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면 뽑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뽑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기회는 주시는 건가요? 윤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공정한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날의 일은 잊을 수 없어요. 그건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니까요. 윤정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윤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도현 씨가 정말 달라졌는지는 일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윤정이가 떠난 후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에는 단 한 톨의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돈이나 지위 같은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도현이 어머니가 와서 일자리를 부탁했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래, 그 집도 참 힘들겠구나. 어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윤희야, 내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잘 되어서 이미 모든 게 해결된 거야. 부모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보며 윤희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나고 도현이 윤희의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은 깔끔했지만 오래된 것이 티가 났고 예전처럼 여유로운 미소 대신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아니, 윤희 대표님. 도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당당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희는 정식 면접실에서 다른 임원들과 함께 도현을 면접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업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현은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대표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결과 도현은 평가 점수에서 합격선에 들지 못했습니다. 업무 경험도 부족했고 윤희의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변화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한 지원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윤희가 차분하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다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본인만의 전문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희야, 제발.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고. 하지만 윤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 저는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동정하지도 않아요. 윤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다만 우리 회사는 실력과 진정성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도현이 떠난 후 윤희는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3년 전 그 굴욕적인 상견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분노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과정들.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도현이나 윤정희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였습니다. 몇 달 후 윤희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통기업 해외 진출 프로젝트의 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전통기업의 모범 사례로 유럽과 동남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윤희는 이 기회를 통해 회사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수제 철물 기술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고, 어머니의 전통 반찬 레시피는 해외 한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윤희야, 정말 대단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외국 사람들이 내 손으로 만든 걸 좋아한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외국에서 우리 김치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회사 확장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 기술을 가진 노인 장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윤희가 사회공헌 프로그램 출범식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경험한 것처럼 정직한 노동과 진정성 있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윤희를 지탱하는 확고한 철학이 되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윤희의 목표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윤희는 첫 번째 매장 옥상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한때 모욕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의 자부심이자 꿈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공장에 나오셨습니다. 예전처럼 힘든 작업은 하지 않으시고 젊은 장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내 기술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게 가장 보람있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이제 젊은 직원들에게 대부분 맡기시고 레시피 개발과 품질 관리에만 신경 쓰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음식을 통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정말 기뻐. 어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희 자신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조급하고 분노에 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고 여유로운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려 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작은 식탁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윤희야, 정말 고맙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까? 아버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30년 동안 쌓아오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린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지?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3년 전에 그 굴욕적인 경험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장도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창밖의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바라보며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모욕이 자신의 성장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윤희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직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얀 연기는 여전히 하늘 높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 속에는 가족의 사랑, 정직한 노동의 가치, 그리고 꺾이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